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본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원래는 이제 OT 쫙 하고 하는데,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천절인가? 아닌가? 어제가 개천절인가? 기억이 안 나네. 오늘 개천절입니까? 예. 빨간 날인데 다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빨간 날에도 강의에서 힘들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힘들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 제가 또 빡시게 항상 노니까 힘들고, 그리고 오기 전에 또 이제 뭔가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병이 진단이 될 것 같은 그 느낌이어가지고, 또 그거 검색하다가 또 마음이 또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오늘 상당히 처져 있네, 제가. 그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진단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는 지인이.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 심각한 병이더라고. 그 치매성 중에 하나. 괜히 얘기했다. 아무튼 이제 첫 강의인데 신나게 해야 되는데 강의를 많이 처져 있습니다. 또 5분 동안 떠들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우리 제가 올 때 다 봤어요. 책을 혹시 두 권 갖고 있는 사람 그거 이제 봤는데, 우리가 요 서브노트 금요일날 났죠? 요 책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두 개 다 필요합니다. 혹시 한 가지 없으시면, 일단 기본서 없으면 크게 대세제가 없어. 어차피 기본서는 집에 다 있을 테니까. 그리고 기본서 있는 거는 저쪽에 연습 문제, 발췌해서 몇 문제 풀 거기 때문에 기본서가 필요한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써보고, 메인은 요거죠, 그죠? 이거 뭐야? 서브노트지. 이 출판사 이거 참 책은 깔끔하게 하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여튼 이제 죄송한 마음인데 다음에 바꿔야지 요약 강의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13강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 곱하기 2배입니다. 아무래도 압축돼서 강의가 진행될 텐데 좀 강의가 좀 빠르게 진행되겠죠. 컨셉은 2회독 또는 3회독을 위한 그런 강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요약 강의 쭉 요약서로 진행하다가, 물론 거기 있는 예제도 다 기본서에 있는 예제고, 내용들은 당연히 압축해서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가 된 것이고, 연습 문제 좀 발췌해서 기본서 푼다. 그래서 기본서가 또 필요합니다. 이거 뭐야, 제일 위에 뭐지? 아무튼 4장부터 가는 거 아시죠? 1장은 원래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원래 강의 안 했던 장이고, 2, 3장은 마지막에 우리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오늘 오전하고 오후 걸쳐서 4장, 5장, 6장, 그리고 이제 7장 중간, 그러니까 7장 재고자산인데, 재고의 한 중간까지가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또 신나게 강의합시다. 털어내야지. 괜히 병 검색하다 와가지고 마음이 울적하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죠. 요거는 아시다시피 계산 문제 쪽인데, 다음 쪽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닌 게 더 중요하지. 밑에 손가락이. 일단 현금이 현금성 자산부터 보자. 여기는 현금부터.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그때도 말했지만 통화 대용주고 요구불 예금인데, 이 카테고리를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현금이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지폐, 주화 다 아는 거고요. 동전, 지폐는 종이돈이고 주화는 동전이고, 외국 돈도 포함이다 해서 만약에 달러가 나왔다. 100달러 나왔어. 환율 나왔겠죠? 100달러 곱하기 환율 때려가지고 원화로 환산하시면 되는 거고. 소액 현금은 이제 시제액 이런 말 됐죠. 시제액.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니까 그냥 회사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다 보시면 돼요. 시제. 그다음에 전도금은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입니다. 본점이 있든 지점이 있든 하여튼 본점에서 지점에 돈 싸준 것이고, 그다음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것, 거기 통화 대용 증권이죠.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것에서 각종 수표입니다. 수표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선일자 수표 여기서 갖고, 두 번째는 저쪽에 부도 수표입니다. 이 단어 빼고는 다 수표는 다 현금입니다.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인 수표다. 발행일이 수표를 준 날인데, 원래는 발행한 날에 수표를 준 날에 발행일이 적혀 되는데 발행이 미래야. 그러니까 이 발행일 자체가 이제 만기의 기능이 만기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채권, 어음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어음 성격이다, 채권이다. 우편한 증서,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죠. 이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를 친 이유가 짧게 이제 우편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로서 수표입니다. 배당금 받아가라, 배당금 지급 통지표, 당연히 현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만기라는 단어가 키워드지. 만기가 도래됐다, 만기가 도래됐다 해서 거기 이제 채권의 이자표든 어음이든 간에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즉시 다 현금화가 가능하다.
요금을 예금 두 개밖에 없죠. 바로바로 요구하면 지불한다 해서 이제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 이 두 개가 요금을 예금이고 이게 다 현금이고 그다음 현금이 아닌 것들 아까 말했지만 수표 중에서 내가 이제 수표를 받았는데 그 부도난 수표야. 당연히 현금 아닐 것이고 아까 말했던 선일자 수표가 있고 그다음에 가불죠. 갑을 월급을 뭐 갑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뭐 세 달치 네 달치 한꺼번에 줬어. 그럼 원래 한 달치만 줄 건데 세 달치 줬어. 그럼 이제 두 달치는 미리 땡겨서 돈 빌려준 개념이니까 대여금 같은 채권입니다. 회사가 돈을 미리 준 거니까 차용증서는 뭐 아실 거잖아요.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서 내가 받았어. 그러면은 이것도 다 채권이 되는 거지. 내가 돈 빌려줬기 때문에 받았던 채권이 되는 것이고 제가 뭐 지금 부연 설명에서 이게 뭐 뭐다 설명했지만 다 필요 없고 이게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만 발라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채권이니 무슨 뭐 소모품이니 뭐 대여금이니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표 알고 그다음 수입인지는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죠. 이것도 현금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일종의 것도 우표고요.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 그래서 사용이 제한됐으니까 막 즉시 현금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현금의 성격인데도 뭐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이런 것들,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즉시 현금화가 안 되는 거니까 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이내기 때문에 3개월 이하까지 다 되는 거지. 3개월 이하. 그리고 결산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다. 만약에 환매채야. 환매채라면 어떤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90일이다. 90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환매채인데 만약에 120일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것이지. 만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근데 120일하면 만기가 4개월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단기 금융상품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단기 금융상품인지 또는 뭐 장기 금융상품인지 그런 걸 뭐 아실 필요 없지. 아무튼 뭐 단기 금융상품이면 이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되는 금융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from 결산일. 이거는 from 아시죠? 취득일이고요.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해요. 만기가 뭐 1년 이내 도래 하면은 단기 금융 상품이고 그리고 장기 금융 상품이면 뭡니까? 또는 이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 도래. 정확하게는 1년 초가 그죠? 초가부터는 장기고 비유동이고 1년 이내, 1년 이하까지는 유동이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인지 단기인지 장기 금융 상품인지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금융상품을 이제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등등의 금융상품은 다만 우리는 이것만 잘 아시면 되는 거죠. 취득일 3개월. 어차피 다음 중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얼마냐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올 법도 한데 나온 적이 없어. 됐고 방금 얘기했지만 현금성 자산 따질 때는 보고기한 종일, 결산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산일 말하는 거죠.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다 이미 얘기했고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되는 금융상품 여기까지는 원래는 현금성 자산이 맞잖아요. 근데 사용이 제한됐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차입후 담보 잡힌 금융상품이야. 그럼 그거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차입후 담보 잡혔어. 그럼 즉시 우리가 현금화할 수 없다. 당좌 거래. 우리가 뭐 기본 강의였었으면 막 또 여기다가 그림 그리고 막 분개하고 막 했었겠죠. 아무래도 뭐 요약 강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말이 조금 더 빨라지는데 그렇게 해야 진도가 13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보다는 조금 더 빠를 거고 조금 생략이 좀 있겠죠. 안 그러면 다 못해요. 당좌예금, 마이너스 당좌예금이 당좌차월이죠. 당좌예금은 우리 회계 올릴 때부터 배웠지. 현금이라고. 방금도 뭐 요금을 예금으로서 현금이었잖아. 다만 또 방금이었죠. 사용 제한돼 있다 하면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만약에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이 뭐 3개월이다. 다시 다른 거죠.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이 뭐 6개월이야. 그럼 걔는 단기 금융상품.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이 뭐 2년이야. 그럼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갈라진다. 물론 원칙은 아시다시피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현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당좌예금이 당좌차월이잖아요. 걔는 단기 차입금을 한다라고 역시 회계 올릴 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이제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단기 차입금이다. 이거고 당좌 개설 보조금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걔는 이제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의 성격으로서 장기 금융상품. 그러니까 당좌 거래를 할 때, 당좌 거래할 때 당좌예금을 입금하면서 이 보증금도 같이 입금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해지를 1년 안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1년 이후에 해지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 뭐 장기 금융 상품 아니겠냐. 사용 제한되는 예금으로서. 왜냐면은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니까.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예, 그래서 또 뽑자. 현금이 현금상산 얼마냐. 시험은 요거 한 반토막 정도에서 보통 나오죠. 그래서 외국돈 쉬운 거니까 빠르게 봅시다. 외국돈도 아까 포함이다. 그리고 각종 수표 현금 맞죠? 배당금 받아가라 현금 맞고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전도금도 맞고 당좌철은 방금 단기 차입금을 했죠. 단기 차입금 탈락. 당좌 개설 보증 뭡니까?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방금 배웠죠. 우표 탈락. 선일사 수표하고 부도 수표는 수표 중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거잖아. 탈락. 만기자 들어가면은 현금 맞다. 그렇죠?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 또는 만기가 도래된 그다음에 우표란 증서 또는 우표라는 우체국이 발행할 일종의 수표 현금 받고 판매처인데 90일자 돼 있으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입니다. 맞고 차용증서는 돈을 이제 빌려주고 우리 차용증서 주고받는 거니까 이거는 다 채권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채권이라는 거 하는 금융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봐야지. 11, 12, 1, 2, 4개월이죠. 걔는 탈락. 참고로 마지막 건 어디겠냐. 그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면 현금 아니기 때문에 걔는 이제 결산일로부터 보는 거지.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들어있기 때문에 걔는 단기 금융상품 합니다. 단기 금융상품. 그래서 동그라미 다 합치면 걔가 정답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 가끔씩 나오지만 어쨌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시오 라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 이회독을 하셨으면 따라가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고 1회독 하셨으면 약간 빠르다고 느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회독수에 따라서 빠르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뭐 핵심 요약 강의답게 뭐 2배속으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물론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가 공부하긴 하지만은 은행 계정 조정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살짝 양식부터 보자면은 에이, 잠깐만 이게 편집이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 이렇게 된 거지? 아까부터 잠깐만요.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이거 이거 NG를 해야 되나. 대세지장은 없긴 한데 예, 일단 대세지장 없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뭔가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뭐 강의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위에 꼬랑지에 뭐 이상한 그 시간대 자꾸 따라다녀가지고 은행 계정 조정표는 마시잖아요. 뭐 이런 거죠. 은행의 당좌예금 조정전 잔액 도정전 당좌예금 잔액 그다음 회사의 조정전 당좌예금 잔액 이거 하고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르니까 조정 후 금액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금액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죠. 당좌예금 조정후 잔액이 얼마냐 또는 수정후 잔액이 얼마냐. 두 번째는 뭐 조정 전 잔액도 물어볼 수 있지. 각각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중간에 하나 빵꾸 들어놓고 걔를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차이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발행 미인채 수표 얼마냐 등등 하나 딱 빵꾸 들어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이게 차이 금액이 그지 횡령 금액이지. 횡령의 이거는 차이 금액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회사 모르게 횡령할 거잖아. 회사 금액은 더 커져 있고 회사 모르게 은행돈 빼서 해외로 나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은행이 더 적겠죠. 그래서 회사가 금액이 더 커질 겁니다. 회사 측 잔액 빼기. 은행 측 잔액이 이렇게 되겠지. 회사 모르게 돈을 빼서 해외로 날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고 이게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전부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금액 서로 알고 있는 금액이 달라서 그걸 맞춰보는 것이죠.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록 시점 차이 아니면 오류 어느 한쪽의 삽질 그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뭐 횡령력 알 수 있다 해서 뭐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어로 보통 나오지 않고 거의 뭐 이건 옛날 방식이죠. 단어로 나왔던 건 옛날 문제들 방식이고 최근엔 거의 뭐 95% 이상은 다
문장으로 나온다. 문장. 문장. 요놈의 뭐 어차피 같은 거긴 한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시모음이죠. 출시모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출시모음하고 이제 부도수표하고 기발행 민주수표 요 세 가지 단어. 걔네들은 단어만 보고도 바로 아셔야 되겠죠. 일단 상황 자체는 이렇게 된다 아시잖아요. 상황에 이제 회사가 있고 거래처 있고 은행이 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당자예금 상황이죠. 출시모음이 요거잖아요. 회사가 은행한테 이제 지금 받으러움 좀 받아줘. 받으러움을 이제 받아서 물론 어음수표 대금은 이제 당자예금 통장에 입금되는데 아무튼 야 받으러움 좀 받아줘. 그럼 이제 걔가 받으러움 받았어. 근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를 안 한 거야. 출시비라는 게 심부름인데 하여튼 받으러움 받아줘 해서 심부름 시켰고 받았는데 얘가 통지 안 했어. 그 은행은 받으러움 받아서 차비랑 당자예금 늘려놨거든요. 회사는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회사 쪽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게 출시모음 상황이고 회사 미김 예금의 이제 하나 예시가 출시모음인데 사실상 이제 시험은 이제 출시모음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죠. 물론 요 놈의 예시가 출시모음. 그럼 이건 뭡니까?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다는 거지. 회사가 삽질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측 잔액이 맞는 거냐? 회사는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회사가 좀 고치면 된다는 얘기죠. 은행 측 잔액이 맞는 거고 회사 모르고 있으니까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다. 오케이.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세 개가. 회사 미통지 입금은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다. 통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추세는 아까 말했지만 95% 이상 다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 그럼 5% 이내의 확률로 보여? 이렇게 글씨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글씨로 출시모음 회사 미김 예금 미통지 입금하면 글씨로 나오면은 그게 더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친절하게 상황이 설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어로 나왔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고 부도수표는 이제 회사가 수표를 받았는데 그럼 당자예금 늘려놨잖아요. 어음수표 대금 당자예금 통장에 입금되는 거니까. 당자예금 늘려놨는데 부도수표니까 다시 빼는 거지. 회사 측 차감. 그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겠죠. 기발행 비트수표. 걔는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지. 기발행. 수표를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했는데 인출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얘가 당자예금을 이렇게 까놨어요. 수채를 받았으면 차변의 당자예금이고 수표를 지급하면 대변의 당자예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 했는데 얘가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이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회사에 여기가 맞는 거고 은행을 모르고 있으니까 은행 너도 까야겠지, 그치? 너도 까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얘기가 이게 또 보통 이제 인출이란 단어, 핵심 단어가 이제 문장에 다 주어지는데 그 단어 다 빼놓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인출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야, 저게 무슨 상황일까? 그게 이제 기발행 비트 수표. 그래서 거래처가 은행한테 수표를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요것도 상황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 세 개 단어는 뭐예요? 단어만 보고도 바로 더하기 빼기 아셔야 돼요. 나머지 어차피 이제 문장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뭐 수수료,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다 문장 갖고 이제 판단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미김 예금은 은행에 기입하지 않았다. 은행에 기입하지 않은 거니까 은행이 플러스 하면 되겠죠. 물론 다 나머지 문장으로 다 보시면 돼요. 오류는 이제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시험 보시면은 무조건 뭐요? 무조건 조정상 있는 것만 나오고. 조정상 있는 것만 나오고. 그리고 어느 한쪽만 조정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양쪽 다 조정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야, 여기 양쪽 다 조정한 거 아니야? 아니죠. 어느 한쪽만 조정하는 것만 나와요, 시험은. 이건 둘 다 될 수 있다. 더하기 빼기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시험은 무조건 어느 한쪽만 조정상 나오고 조정상 없는 거는 안 나와요. 예, 바로 또 해보죠. 그래서 그런 병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나도 이제 20, 30년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이. 죄송합니다. 이제 아직 청춘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지인이 막 그래버리니까. 왜냐면은 이제 뭐 테스트를 했는데 뭐 기억력 테스트인데 뭐 100명 중에 꼴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그래서 아직 결과 나오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도 예, 아무튼 뭐 거의 뭐 사실상 의사 입장에서는 100%다 거의 100%다 이렇게 결과가 안 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죠. 민준이 여기입니다. 가끔 질문합니다. 야, 그럼 저 숫자가 이제 수정전인지 수정인지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수정전이지. 우리는 수정거 금액 찾는 게 우리 일인데. 아무튼 인출 딱 보자마자 기발행 민주 수표입니다. 기발행 민주 수표.
은행 측 차감 바로 해야 돼요. 부도수표 바로 부도수표. 회사 측 마이너스 바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추시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세 개를 연달아 쓴 거지. 추시범 딱 보자마자 약간 뭐 이해는 했지만 뭡니까? 회사 측 플러스 나머지 문장 갖고 다 판단하는 거지. 이제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입금하지 않았다. 굳이 뭐 말로 하면 그것이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이 기입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더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수료 갔는데 회사 장부 개선하지 않았다. 회사가 뭐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 비용 처리니까 당자금에서 금액이 빠져나갈 것이고 빠져야 되는 것이고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서 장부에 이렇게 기록됐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수표를 발행했다. 68,000원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68,000원이 맞잖아. 대변에 당자금이 68,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회사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86을 거꾸로 갔다는 거지. 68을 당자금에서 86,000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다. 빼면 얼마입니까? 18,000원? 당연히 회사가 삽질했으니까 회사 측에다가 18,000원 하면 될 텐데 18,000원 더 할 거냐 뺄 거냐 고민해야지. 그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68,000원만 깠어야 되는데 86,000원 깠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플러스 시키는 거죠. 이러면 이제 회사 측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하면은 수정어 자량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교재 나온 것처럼 뭐 이 782, 000 이렇게 나올 거고 아무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맞죠? 네, 뭐 조금 뭐 틀어지네 이게. 세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뭐 다는 못 풀고 당연히 우리가 전체를 정리하는 컨셉으로서 가장 좋은 문제를 이제 푸는 거니까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 관련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뭐 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틀리면 정말 맞출 게 없습니다. X년도에 현금이 줘졌고 당자금 금액이 얼마냐? 여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현금, 국내 보통 예금 다 통화, 외국 한도가인데 여기 유로죠. 환율대로 치면은 요거 곱하기 1,500에서 3,000, 1달러 곱하기 1,000에서 뭐 1,000원. 그래서 외국 통화도 다 현금이 된다 했었고 수입인지는 아니고 우편한 증서 수표가 맞죠. X가. 그다음 양도선 예금 증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를 봐야 될 텐데 12, 1. 그래서 2개월이기 때문에 오케이. 취득일부터 이것도 만기가 3개월 이내네. 다 더해서 7,000이다. 그럼 X값이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건 뭐 단순한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X값 구하시면 걔가 정답이 되겠고요. 어차피 뭐 현금이 현금성상 아까 박스 정리된 거 그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대세지장 없네. 괜찮다. 4번 봅시다. 4번인데 당자예금 쪽 얘기인데 질문부터 봅시다. 수정어 잔액이 얼마냐? 당연히 수정어는 아무 말이 없으면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지. 당연히 갖다가 놓고 이제 푸는 겁니다. 이 잔액들은 다 수정 전이 되겠죠. 은행에서 이거고 회사 측에서 여기다. 회사 측에서 이거고 은행 측에서 이거다. 그리고 봅시다. 첫 번째. 한국이 입금을 했는데 5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 날 이렇게 우리 지금 X년 말이잖아. 은행 미기입 예금이지. 은행 미기입 예금에서 5만 원 더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표 인출이야. 인출 보자마자 기발행 미인출 수표입니다. 보자마자 하셔야 돼. 이건 고민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은행 측 마이너스. 세 번째. 수표를 발행했는데 21,000인데 맨날 그렇게 나와. 2라고 1, 2 거꾸로 봤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변에 21,000인데 회사는 12,000원만 깠잖아요. 더 까는 거예요? 덜 까는 거예요? 대변에 당연히 9,000원만큼을 더 까야 되겠지. 그래서 회사 측 오류. 아까 이걸 이제 헷갈려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분기까지 보여드렸잖아. 수표 발행했다는 얘기가 수표를 줬다는 얘기고 대변에 당자예금인데 21,000원 대변을 했어야 되는데 12,000원만 대변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9,000원 더 까야지. 그래서 이제 회사 측 오류고요. 마지막 박스.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있는데 은행의 착오로 다른 기회에서 했던지. 응? 은행의 착오. 이번엔 은행 측 이번에 오류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행을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 이제 뺐다는 얘기지. 우리 뭐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쪽에 지금 뺄 건 안 뺐잖아. 대부분의 당자금을 깔 건 안 깠으니까 까면 되겠지. 은행 측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당자금 했어야 되는데 다른 회사 걸로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 뺐다 이거지. 우리 회사 건 까면 되겠지. 뭐. 그래서 쭉 다 더하시면은 제가 정답입니다. 그래도 뭐 정답은 그래도 체크를 하는 게 낫겠지. 예. 사실 뭐 원래는 그 시간상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할 여력은 없는데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다 하는 게 도움 될 것 같아서 4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그다음 하나 더. 이번은 이제 조정전을 물어봤습니다. 막내 7살 애가 지금 축구대회에서 이제 축구하고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하나도 못 쫓아가고 근데 비 오는데 축구하더라고. 아 썩을 놈 그 진짜 원장로 그 돈 벌라고 그 비 오는데도 애들 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토너먼트로 이제 한 번은 이겼나 봐.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3시에 끝나고 빨리 끝나면 집에 간다는 거죠. 아 빨리 지고 집에 가라고 그랬죠. 비도 오는데. 조정전 자네 은행 측 A고요. 조정 후 B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뭐 다 낼 수 있다. 여기도 빵꾸 들어놓고 낼 수 있고 횡령금액 낼 수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이 푸는 거지 뭐. 그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읽고 질문만 딱 보는 거죠. 어차피 다 뻔한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후가 10만 원이다. 한쪽만 조졌지만 사실상 갖다가 놓고 푸는 거지 뭐. 갖다가 놓고 푸는 거죠. 어차피 뭐 횡령이라는 걸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갖다 놓고 푸는 겁니다. 당연히. 예금이자 5천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가 이제 회관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지. 반영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이자 비용인지 이자 수익인지 봐야 되는데 예금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고 그럼 이제 당자예금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뭐 이자 수익 부분이 되겠고요. 은행이 부도수량 수표, 부도수표 말했잖아. 그 부도수표, 추심원, 기발행, 멘추수표는 단어 보자마자 바로 하셔야 된다. 부도수표 보자마자 회사 측 마이너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상황은 언제나 다 똑같은 거거든. 부도수표, 추심원, 기발행, 멘추수표는 절대 다른 상황이 안 나고 항상 수업목조상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단어만 딱 보고도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장 보고 다 판단하는 거거든. 매초채권 추심엠 제가 말했잖아요. 그 추심엄 그 엄이 바드럼이라고. 그 바드럼도 보니까 매초채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요? 이게 추심엄이지 뭐. 추심엄. 여기서 바드럼 추심해서 추심엄이고 이것도 회사 측 플러스다. 세간이 입금한 4,000원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은행이 잘못한 거잖아. 은행 미kim 예금이죠. 은행 미kim 예금. 기입하면 되겠지. 은행 미kim 예금 더한다. 세간이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인출 딱 보자마자 기발행 민출수표입니다. 기발행 민출수표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하시면은 계산하시면 A값 나오고 쭉 계산하면 이제 B값 나오겠죠. 그래서 6번은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정답은 뭐 3번입니다. 예,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기본 강의보다는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 스피드 있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집에서 살짝 좀 보고 오시면 좋고. 나 뭐 한 2회독 정도는 했어. 그 사이에 한 2회독 정도는 했어. 그러면은 뭐 괜찮으면 쭉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2회독하고 따라가기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안 풀면 딱 좋긴 한데 풀 거예요 그래도. 5장 갑니다. 그래서 벌써 4장이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였으면은 제 소개 한 15분 했고 그다음에 벌써 이제 계속 뭐 문장 보고 지금 본문 보고 있었을 텐데 벌써 끝이 났습니다. 5장 갑니다. 5장. 예. 야, 이게 잘린 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구나. 진짜 고민이다. 예,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냥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짜증나서 못하면 껐어. 세팅이 잘못됐거든요. 예, 조정하고 시작하죠. 쉬었다 가겠습니다.